행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번에 타이밍 투자법 그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알려주신 방식으로 딱 이제 저평가된 지역을 찾았어요. 네. 그럼 이제 또 그 다음엔 또 뭘 해야 되냐 아.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아파트 찾아서 사면 되지. 그게 바로는 안 될 거고 중간에 이제 그 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는 게 우선 아닐까 싶어요. 제일 먼저 흐름을 보고 이 지역 괜찮네 정도 판단이 됐으면 다 가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네. 근데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간략하게 좀 손품을 통한 지역 분석 정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근데 지역 분석 하면은 네. 뭐가 좋아요? 왜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지역에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이 많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요 정도 인프라, 요 정도 입지가 현재 얼마 정도 하는데 그게 과연 적정할까? 이 가격을 계속 판단하기 위해서 이 정도 입지일 때 이 가격,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딱 봤는데 이 동네는 보니까 일자리도 가까운데 상권도 완벽하고 학군 끝내주고 학원가 쫙 있는데 공원이 막 올림픽 공원 같은 게 옆에 3개가 있으면서도 한강처럼 강이 보이는데 상품성 브랜드에 완벽한데 이게 평당 1,000만 원? 이상한데? 네. 이렇게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입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도시의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설계 도면을 먼저 살짝 보는 거예요. 행우님, 그럼 오늘 네. 지역 분석 하는 법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분석하는 방법이 도시가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수도권은 거의 우리나라의 절반이고 네. 광역시도 꽤 크고 소도시는 좀 작은데 지역마다 분석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크게 다르진 않지만 네.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이 지하철이 없는 경우가 많고 다 차 타고 다니고 회사에 주차장이 널널하게 다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근접성도 별로 안 중요하고 왜 차 타고 가면 되니까 네. 차 타고 가면 10분이면 다 가니까. 그래서 일자리 위치도 안 중요하고 교통도 안 중요하고 오히려 뭐 학군이 더 중요하고 학군보다 차라리 그냥 백화점 한 개 있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도가 좀 달라서 입지를 분석하는 방법이 도시의 사이즈마다 조금씩은 다르다. 당장 돈 되는 도시 하려면 어디부터 배워야 될까요? 일단은 당장 돈 되는 도시보다는 네. 처음 하니까 네. 작은 도시부터 하는 게 낫죠. 우리가 좀 트레이닝이 필요하니까 네. 작은 걸 분석할 수 있으면 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에는 소도시 정도부터 분석을 해보면 그걸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네. 예전에 제 책에도 좀 담았던 내용이긴 한데 전국의 소도시들이 정말 많잖아요. 논산 이런 데 어때요? 훈련소. 네. 논산하고 훈련소밖에 기억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맘만 먹으면 한 3, 4분이면 그냥 분석 끝나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네. 근데 일단 논산시 그 인구수 정보는 봐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논산시 인구 딱 치면 연도별로 추이가 나올 거예요. 지금 뭐 한 12만 명 하던 것들이 조금 줄어가지고 11.4만 명 이렇게 되네요. 네. 어쨌든 요 정도 사이즈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동대문구 살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한 2, 30만 되거든요. 야, 그거보다 훨씬 작구나, 시인데. 네. 그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논산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동서남북에 이 도시랑 굉장히 근접성이 있는 도시가 있는지 먼저 봐요. 근데 소도시들은 대부분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독자 생존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쭉 펼쳐 들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부터 하냐면 무조건 지적 편집도부터 봐요. 특히 다음이 지적 편집도가 이 범례랑 색깔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네이버는 이렇게 똑같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이 조금 더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이걸 딱 보자마자 뭐부터 찾냐면 저는 빨간색부터 찾아요. 일반 상업지거든요. 네. 일반 상업지인데 여기가 뭔가 이 도심의 시작이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확대를 쭉 해보면 이게 반듯반듯하지 않을 거예요. 이 길도 그렇고 안에 있는 집 모양들이 반듯하지가 않잖아요. 네. 옛날 집이 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막 정신사나운 여기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판매하는 것들 다 여기 있겠구나. 여기를 중심으로 컸겠구나. 그 다음 이제 보는 게 지방은 멀리서 듬성듬성 오는 교통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를 보냐면 논산 시외버스 터미널. 어디서 일로 오는지 딱 떨어지는지. 네. 그 다음에 논산 고속버스 터미널. 혹시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 요거 하나가 거의 다구나. 그 다음에 시외버스 터미널도 시외버스 터미널 점이 있듯이 있긴 있거든요. 네. 시외버스 터미널도. 네. 그래서 둘 다 요 위치에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막 모텔부터 시작해서 숙박이 있으면 옆에 또 무슨 뭐 상권들 다 형성돼 있고 뭐 술집도 있을 거고, 보나마나 옆에 모텔 많이 보이네. 실제 보니까 시티 호텔 여인숙 보이잖아요. 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살기 좋을까 안 좋을까, 거주지로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장사는 괜찮겠지만 거주지로서는 별로겠구나. 그러면은 이 거주지는 분명히 이걸 피해가지고 멀리 이제 형성됐을 텐데,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어디로 형성됐을까 보면 반듯반듯한 도로를 찾아야 돼요. 요래는 반듯하잖아요. 오, 계획적으로 진행했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그곳에 아파트가 있는지를 찾아보면 여기가 택지 개발로 진행했겠구나. 여기 쾌적하겠구나. 거주는 다 여기 하겠구나. 이것만큼 더 괜찮은 데가 있을까라고 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형성되었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여기서 확인 사살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네이버 부동산을 켠 다음에 논산시를 누르고 매매 평당가가 아니라 사용 승인 일자를 가지고 방금 위에서 아래로 쫙 보면 입주 일자가 적혀 있잖아요. 네. 아래쪽에 보면 2019년도죠. 그래서 이 힐세이트 자이 논산이 마지막으로 입주를 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어디를 더 선호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이런 거 해야죠. 여기 위치에서 이렇게 해보는 거죠. 현지도에서 검색에 가면 뜬단 말이죠. 네. 이제 그것들이 좀 어디에 몰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지만 학원들은 움직이거든요. 입지가 좋고 비싸고 신축 아파트, 돈 많은 사람들이 살 것 같은 곳으로 몰려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호갱노노나 이런 것들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지도에 막 표현해 주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학원 말고 조금 더 좀 확인을 해 본다면, 제가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마트, 홈플러스, 뭐 CGV,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남으면 일자리도 확인해 보죠. 시청, 구청 어디 있는지.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시청이 우리 집 옆에 있으면 좋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일자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있어야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네. 어디가 뭐가 있다라는 이 설계 도면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제일 괜찮은 데는 어디냐? 택지 개발로 진행했으면서 네. 교통이 안 중요하고 일자리 근접성도 안 중요하거든요. 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택지 개발로 진행했으면서 신축이면서 그 다음에 학군이 더 중요해요. 지방은. 네. 그래서 학군이 거의 1순위고요. 그러면 그 옆에 학원가도 거의 따라오고요. 그럼 그곳에 제일 좋은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일로 거주하려고 하고요. 네.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아우러져서 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그래도 도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논산시 잘 모르겠다 싶으면 뭐 이마트, 롯데마트, 백화점, CGV 이런 거 다 쳐보고 네. 상권이 어디 쪽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죠. 음. 그러면 대충 그냥 이 도시의 설계 도면과 도시가 어디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사람들이 거주지로서 상권으로서는 어디가 장단점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이건 조그마니까 이 네. 지도가 한눈에 다 보이니까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지금 논산시가 고작 아까 11만이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크기를 키워보면 어떨까 싶긴 한데, 좋아요. 한 30만? 네. 원주 이런 데 인구 몇 명 될까요? 지금 보니까 35만 되네요. 작년 기준으로. 네. 지금 32에서 점점 늘고 있어요. 원주는. 네.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구나. 아까 거기 논산에 3배 정도 되는구나. 체크하고 가보는 거죠. 그럼 비슷하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제가 그냥 하는 대로 해볼게요. 원주를 전혀 몰라. 자, 그러면 지적도를 딱 펼쳐놓고 빨간색을 찾는데, 이 빨간색이 네모 반듯한 빨간색이 있고 모양이 이상한 빨간색이 있어. 이 모양이 이상한 빨간색은 뭐냐면 옛날에 대충 만들어진,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상권이에요. 여기에 시장, 로데오 거리 이런 게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요. 있네. 시장, 일반 상업적 적혀있고, 실제 로드뷰 보면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또 도레미 시장 있고 하잖아요. 자, 이걸 보면 여기가 거주지로서는 별로 안 좋겠구나. 근데 도시는 여기를 중심으로 점점 팽창되었겠구나. 어디로 팽창되었을까라고 쭉 보면
이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자연 녹지고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아, 아래쪽으로 왔겠구나, 도시가. 당연히 네.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네모 반듯한 곳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왜 클까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시외버스 터미널, 무슨 고속버스 터미널 해보는데 이게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뒤늦게 옛날에는 저기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다 만들면서 상권을 또 예쁘게 좀 만들었겠구나. 그럼 여기 꼭 무슨 이렇게 백화점, 롯데마트, 에케플라자 있잖아요. 네. 이게 항상 세트예요.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는. 지금 우리 반포에도 고속터미널 앞에 신세계 백화점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동선이 많으니까, 유동인구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조그만 것들 중에서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것들은 택지 개발을 지으면서 예쁘게 이제 상권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상권 좋아하죠. 그리고 이제 택지 개발로 지은 게 뭐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필요하죠. 네. 택지 개발로. 여기 보면 원주시청 인근도 여기 다 반듯반듯하고요. 여기는 거의 다 반듯반듯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도 지금 상권과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 있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원주 혁신도시예요. 그래서 아, 여기도 다 모든 것들을 택지 개발로 다 진행했구나. 위쪽에도 보면은 상권하고 나머지 신축 아파트랑 녹지랑 모든 게 아우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여기도 택지 개발 진행했구나. 사람들 선호하겠구나. 어디가 먼저 만들어졌을까? 그거는 이제 연식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여기 원주 시청을 인근으로 해서 먼저 만들었고 아래쪽으로 쭉 확산된 거랑 그 다음 혁신도시 만들고 위로 올라갔다는 거를 연식을 확인해 보면 아파트 연식을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학원과 뭐 수학 학원도 눌러보고 해보면 학원들이 몰려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주 이쪽 무실동으로 해가지고 학원들 좀 몰려 있고요. 그리고 각각 나머지 택지 개발 지구도 학원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이 무실동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아, 학원들이 이쪽에 많고 사람들이 이쪽을 선호하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일자리 시청이나 구청 이런 것들은 그냥 어디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네. 좀 체크해보면 되고 그러면 아, 대충 어떤 느낌이겠구나 정도는 파악이 되죠. 이 설계 도면이. 네. 영훈님 그럼 네. 더 큰 도시도 이게 똑같이 적용될까요? 적용되는데 걔는 이제 네. 교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통을 중심으로 좀 먼저 봐야지. 그럼 조금만 더 큰 도시. 조금만 더 큰 도시? 네,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주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배 이상 끌어올리면은 뭐 청주시 이런 곳 지금 벌써 84만이거든요. 꽤 커요. 네. 무시할 수가 없어요. 84만이면 진짜 크거든요. 청주시 가볼까요? 네. 청주시 딱 가보면 일단은 지적 편집도가 좋은 게 이렇게 지도를 확대를 안 하고 축소했을 때 주변에 어떤 교통 호재 이런 노선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청주시로 가서 이거를 축소하면 여기 개발이 있어서 청주시와 관련된 교통 호재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지적 편집도를 가지고 이 설계 도면을 보는 거예요. 아, 위쪽 푸른 색깔은 여기는 이제 공단 같은 일자리. 지방은 워낙 공단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 여기 뭐 SK부터 시작해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도심의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가장 큰 빨간색을 딱 보면 여기가 벌겋잖아요. 벌건데 이게 막 또 대충 지어놨거든요. 땅 필지가. 오합지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 여기가 옛날 상권이었겠구나. 옛날에 여기가 제일 잘 나갔었겠구나. 지금은 제일 못 나가겠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거주지로서 네. 이제 그런 것들 좀 알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 빨간색 큰 게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여기저기 있겠지. 네. 근데 그게 크기도 중요하고 그 빨간색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중요하죠. 여기도 보면 빨간색이 있잖아요. 네. 일반 상업지역. 그래서 이 각 지도에 보이는 거를 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학원이라든지 궁금한 것들을 딱 쳐보면 집중적으로 뭔가 몰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건 학원이 몰려 있는 게 좋죠. 학원이 몰려 있단 말은 인근에 학원이 좋다는 소리예요. 네. 그리고 그걸 소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을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가 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모양새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조금 더 크기가 크죠, 동그라미가. 그래서 도시가 점점 왼쪽으로 가서 왼쪽이 핫플레이스였겠구나. 그리고 이제 실제 이걸 확대해서 이제 아파트 눌러서 연식들 비교해보고 하면 네. 이제 그것들이 보이는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도 있을걸요. 확대 한번 해볼까요? 단지를 눌러서 쭉 가보면
사형 승인일로 가보면 여기 뭐 80년대, 뭐 90년대, 2000년대 쭉 있고 여기 보면 갑자기 2019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되게 오른쪽이잖아요. 끝자락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다가 마지막 빈 땅에다가 또 택지개발지구로 크게 뭘 하나 새로 만들었구나. 그걸 알 수 있고 또 중간쯤은 보나마나 이게 또 대부분 구축밭일 텐데 네. 뭐 개중에 또 새 것들이 한두 개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두 개 들어온 게 되게 좋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새 아파트들이 아우러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또 찾아보면 항상 좀 아무래도 끄트머리에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계속 도시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 또 신축밭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이제 중간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또 위에도 뭐 그런 애가 있겠죠. 여기도 보면 이제 뭐 2015, 19 뭐 이런 애들이 좀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이해가 잘 안 가는 건 뭐냐면, 그러면 동쪽, 서쪽 지금 여러 군데가 신축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가 더 좋을까? 네.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볼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시세가 있기 때문에 평당가 시세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게 왜 그 정도 평당가가 나올지에 대해서 역으로 추적하는 게 필요한데 이 추적에 있어서 여기는 지금 교통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하철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하철이 없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학군이거든요. 그럼 학군은 어디가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학원가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 세 번째로는 지방 사람들은 쇼핑 좋아해요. 백화점 네. 그게 가까운 곳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한 곳에 몰려 있다. 네. 그럼 걔가 대장 무조건 대장이고요. 각각 흩어져 있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깊게 더 들여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주는 전부 다 복대동에 좀 몰려 있거든요. 학군도 괜찮은데 하원가도 있고 상군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쾌적하게 만들어도. 네. 그래서 그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깊게 안 들어가도 그냥 설계 도면만 보고 여기 일자리, 여기 옛날 시장, 도시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구나. 얘는 다 괜찮겠구나. 누가 더 괜찮지? 요까지는 지금 딱 간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지적 편집도가 네. 건축물 뭐 설계 도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도시의 설계 도면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구님.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알겠는데 네. 그래서 돈 되는 포인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가 어떻게 커왔고 어디가 네. 발전되는 건 알겠는데 네. 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 되는 포인트는 두 네. 군데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현재 제일 좋은 동네에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변화가 큰 곳, 천지개벽하는 곳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네. 청주에 만약에 앞으로 또 택지개발지구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 한다고 하면 어디 빈 땅이 있을까? 언젠가 하겠죠. 네. 이 할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으면서 빈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곳 좀 횡하게 비어 있잖아요. 네.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이제 구역 지정해가지고 뭔가 한다. 네. 택지개발, 뭐 신도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준다. 네. 그러면 이곳이 천지개벽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뭘 사도 돈을 버는 거예요. 분양을 해도 되고, 그 이제 반증이 여기 이제 용암지구가 그랬거든요. 동남지구. 네. 여기도 원래는 정말로 사람들이 동쪽은 안 돼. 라고 얘기하던 곳인데, 이렇게 크게 이제 택지개발로 진행하니까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변화 가능성이 큰 곳들을 살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청주에는 그렇게 한창 짓고 있는 곳이 여기 테크노폴리스 이런 곳은 아직 지금 계획은 있는데 다 안 지었거든요. 네.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지만 다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그냥 제일 좋은 놈을 먼저 찾아야지. 제일 좋은 애를 투자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하죠. 네. 제일 좋은 놈은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교통을 보는데 지방 교통이 없다. 네. 두 번째는 학군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학군 같은 경우는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냥 제가 만든 알리알리를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성취도 학점 점수를 가지고 보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군에 가서 충청북에서 청주에서 학군이 보통 어디가 좋은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복대동 솔밭중학교가 봤을 때 특목고를 제일 많이 보낸다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디지 하고 보면 주변 아파트가 이런 아파트가 있구나. 그럼 이런 아파트를 지도에서 보면 그게 아까 복대동이고 그게 아까 서북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학군이 제일 좋구나.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지웰몰, 현대백화점, 이 지금 세트로 다 있거든요. 네. 다 있는데, 여기 보나마나 중심상업지구가 여기 딱 있을 텐데, 이걸 이제 로드뷰로 한 번씩 보는 거죠. 봤는데, 만약에 여기에 학원들이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3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학군이 좋은데 상권에 학원이 있다. 그럼 더 뭐가 있어야 되지? 만약에 한 가지 바란다면 혹시 정말 멋진 호수 공원이 여기 다 크게 있으면 바로 오른쪽에 베스트인데, 그거는 이제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제가 방금 얘기한 중요한 항목들, 지방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 1순위 뭐라고 했죠? 학군, 학군. 2순위는 학원, 학원. 3순위는 상권, 상권. 플러스 알파, 호수. 네, 자연환경.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곳이 어딘지만 찾으면 걔가 제일 좋은 곳이고, 제일 좋은 곳이 아무래도 희소성이 높고 가장 많이 오르죠. 안전하고. 이게 한 80만 정도 인구 네. 미친 도시들은 네,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될까요? 이 기준들이? 맞아요. 아, 네. 근데 이거 더 커지면 네. 이게 구가 많아지거든요. 지금 여기 처음부터 구가 뭐 4개 구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축소해보면 한눈에 다 보이는데, 이게 막 부산광역시쯤 되면 네. 구가 막 10개가 넘어서 서로 이게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학원이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가 더 좋지? 얼마나 더 줘야 되지? 그런 것들이 잘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구 단위로 한 번 더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하고, 그렇게. 여기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 방에 딱 분석해도 되고, 아, 그런 차이가 조금 있죠. 네. 민구님, 네. 마지막으로 이 중소도시에서 네. 돈 되는 포인트 한 번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중소도시를 볼 때는, 아까 논산 예시에서는 주변에 뭔가 이 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 아, 딱 만들어졌는데 바로 옆에 수도권이 있어. 네. 수도권인 거지. 그래서 덩그러니 있는지 같이 있는지를 네. 봐야 되는 거예요. 위성도시인지. 그걸 본다. 위성도시면 이 위성도시만 분석하면 되거든요. 확대해서 탁 들어갔을 때 지적 편집도를 본다. 지적 편집도를 볼 때는 내가 도시의 설계 도면을 본다는 마음으로 본다. 그래서 시작이 어디였는지 그걸 볼 때는 중심 상업지구 중에서 모양이 이상한 동네, 네. 거기를 찾는다. 네. 이게 이 도시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본다. 이 방향성을 보면 점점점 멀리 떨어질수록 좋은 도시가 돼요. 여기 특별하게 관심을 갖는다. 네. 그리고 관심을 가진 상태에서 그곳에 중요한 포인트, 돈 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보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1순위가 학군, 당연히 학원, 그 다음에 상권, 혹시 자연환경, 이 4가지 순으로 만족되는 도시가 있는지를 쭈르륵 표시한다. 그리고 나서 좀 하나씩 아파트 클릭해보고, 좀 로드뷰도 보고, 나중에 내가 가봐야지. 이렇게 하면 그 도시에 대해서 빠르게 조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한번 다른 도시 해보고 네. 이해 안 되는 것은 얘기해 주세요. 검사 한번 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구님 오늘도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패스!